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오늘도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행히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은 상승 반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웹툰과 웹소설 관련주들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호실적 전망이 나온 IT 부품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연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성준 부장님 종목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전일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소식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는 면세점 부분의 실적 개선과 그리고 호텔 부분의 개선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로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텔 신라를 필두로 다시 한번 중국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코로나 확산에 이어서 호텔 신라 잠깐 눌렸었는데 오늘 다시 좀 탄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볼까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제우스입니다.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물량이 출회되는 경우에 시장 반등이 나타나면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기준으로 이러한 수급이 이탈되는 반대 매매 종목들을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별 변동성도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종목별 수급과 모멘텀 대응 전략,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이브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전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금일 걸그룹 뉴진스의 컴백 소식에 또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BTS를 대체할 뉴진스의 성장 모멘텀,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호텔 신라와 제우스 그리고 하이브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올해 글로벌 기업 도약을 목표로 주가 리레이팅을 준비 중인 네카오.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이지만 여전히 상승 시기는 불확실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지난해 시가총액 60조 원이 증발을 하면서 부진을 거듭한 네카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전망과 또 저가 매력의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불확실성 요소에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은 좀 엇갈렸습니다. 네이버는 0.5%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는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입니다. IT 제품의 수요 급감으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역사적 밴드 하단이지만 수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으로 당분간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0원 하락하면서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시가총액이 무려 60조 원이 증발을 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말 아픈 종목들인데 매크로 불확실성, 올해도 성장주에 대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주의 가장 큰 제약 조건이던 긴축 환경의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긴축 환경에 대한 개선, 그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성장주에 대해서 직격탄을 그런 맞은 어떤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도 연말에 그래도 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기술적인 반등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하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그 오전에 제가 원고 쓸 때만 해도 그 네이버와 카카오 장이 또 안 좋고 하면서 음봉이 나면서 모두 61선 아래로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추세 전환에 실패하고 지지선 모두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장 막판에 그래도 수급이 좀 개선되고 하면서 61선을 다시 재돌파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올해 그 경기 침체 이슈 이것보다는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미 연준에서 비둘기파의 의견이 좀 더 우세해지는 그런 상황을 예의주시한 후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는 카카오 네이버 모두 성장주의 어떤 대표 주식으로서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나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네카오가 지난해 반토막 난 덕분에 뭐 지금 뭐 가격 메리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는 뭐 일각의 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종목의 매력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올라와 있는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이버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조 3,236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9조 4,468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098억 원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23조 한 4,700억, 800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을 몇 배를 줘야 합당하고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외 기업과 비교를 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잣대를 놓고 비싸다 그런 접근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준은 뭐냐면 외부 환경이 성장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나야 되고 그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에서 일반적인 사업보다 좀 새롭게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올해 예상 이익 대비해서 한 20%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이 붙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주가는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 그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실적까지 뒷받침이 돼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이제 신사업도 한번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지난해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미 최대 중고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너무 비싸다 인수가가 이런 의견이 좀 분분했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 네이버의 부담 요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다면 신혁승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을 진행했을 때 그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 인수는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화랑기의 인수합병보다는 오히려 불황기의 인수합병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기 위해서 최근에 네이버에서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 그런 자이언트 스텝의 지분 매각까지 단행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사실 이제 중고차를 현재 제외한 어떤 중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인수합병은 향후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카카오가 아직도 그 데이터 센터 화재 보상 문제가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도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좀 카카오 하면은 신뢰도 회복이 먼저 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선행이 돼야 우리에서 좀 신뢰도가 좀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계열사의 상장 같은 경우는 주주 입장과 회사 입장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적인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의 관점만 놓고 보면 계열사의 상장 같은 경우는 주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이겠고요.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카카오에 대한 시각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고 이 방법의 강구 부분은 실제 기업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수익 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저가 확보가 돼 있고 실제 선물하기라든지 이러한 요소는 갖추고 있지만 이 유저들을 직접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수익 사업이 더해진다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 좀 주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수익이 나는 구조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점이 명확하기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포시마크나 아니면 카카오톡 수익 구조나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올해 실적 전망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올해 성장 포인트 그리고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제 예측하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실적적인 측면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다 두들겨 보고 실적적인 측면을 두들겨 봐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투자할 때 좀 이제 미스가 나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 환경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년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미 연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둘기파의 의견이 좀 우세해지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결국 성장주의 특성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무조건 이제 거의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좀 노려야 된다. 매수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통화정책 변경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인상이 멈춰야지 결국에는 수급이 좀 몰릴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성웅 이사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추세적 반등에 대한 전제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났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촉매가 필요한 거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를 해서 실제적으로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고 그 단계에서 이제 3월 양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 이제는 춘절을 있고 그 기간 사이에 지금 오늘의 데이터도 봤지만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가 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 부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구경제 부양, 인프라 투자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식의 멘트를 했었냐고 하면은 새롭게 추진되는 경기 부양에서는 플랫폼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내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그러면 양회 이전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플랫폼주를 매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게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도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를 매매에 대입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카카오를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카카오 그룹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카카오페이나 뱅크 같이 계열사의 접근이 낮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 발표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부양책이 발표가 될 때 그때 좀 시기를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신혁승 이사께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환경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보면은 미 연준이 25bp씩 한 3번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번째 인상 시점부터 시기적인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전에는 조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가장 그 대형주에서 기술적인 매매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가 61선의 돌파 여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61선을 오늘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이버 카카오 모두 지금 다시 재돌파하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서 돌파해주고 추세를 탄다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금리 기조의 변화 감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이 기업의 기술적인 부분과 접목시켜서 어떤 실적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해 놨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욱 이사께서는 이제 중국의 양회를 조금 더 주목을 하셨고, 그리고 신혁승 이사께서는 이제 금리 기조를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61선을 좀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돌파하려고 이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보수적으로 좀 보셨어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실적 추정치가 지속해서 좀 하향을 하면서 지금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그 수요에 대한 급감의 상황이 더 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우리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좀 낮춰야 할지 궁금한데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요.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낸드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 디램 같은 경우도 좋지 않아요.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게 나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업황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스텝에 어떤 게 나타나야 주가가 반등이 가능하고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지 그 여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업황이 달라지면 주가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수급적인 측면, 그 측면과 좀 이제 4분기 실적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예상 실적보다 하회를 하더라도 그 뒤에 멘트가 중요합니다. 연간 사업 계획에 대한 발표,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재고, 그다음에 빅그로스 이 정도의 수치 체크를 하고 어느 단계부터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 업황이 그 정도의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4분기에 나오는 수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후의 스텝에 대한 그런 멘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 내용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럼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이제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3자 배정 유증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계속해서 좀 시도를 했는데 살짝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이제 CES 2023 신기술 관련 소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로봇이나 XR 이런 신사업 분야가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깜짝 소식이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으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훈풍이 좀 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앵커님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분석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올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현금으로서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 그로 인해서 로봇 등의 M&A 이슈 등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린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다각화 이런 부분에서 진행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했습니다. 반도체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삼성전자 포트폴리오 하는데 사업 역량에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다만 이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시장의 반등 없이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제 또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가 좀 업황보다 6개월 정도 좀 선행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 적기는 뭐 1, 2월 정도 지금부터라고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쯤에서 우리가 좀 바닥을 가늠해 봐도 좋을지 그리고 올해 우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수급의 요인이 더 클 수는 있어요. 그 특성을 생각을 하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디램 기준으로 보면 1월, 2월 어차피 비수기일 거고 1분기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접근을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재고가 소진이 되는 과정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디램 가격 추이에서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상에서 디램이 한 10% 하락하는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20%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재고가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서 재고가 떨릴 수 있는 그 스텝들을 밟을 거예요. 그러한 시점이 주가의 저점이 될 수 있고 한 3월 같은 경우에 디램 가격이 10% 이상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액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매수에 대입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고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디램 가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의 반등은 한 6만 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겠고요. 그 과정으로는 일단은 시장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 같은 경우가 소진되는 점이 확인이 된다 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우선은 이제 6만 원 중반 정도까지 좀 열어주셨고 그러면 신혁승 이사께서는 삼성전자의 추세적 흐름이 좀 언제쯤 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뭐 사실 저라면 투자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나 뭐 향후 몇 개월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차라리 대형주 할 거면은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으로 워낙 무너져 있습니다. 61선 뭐 다 완전히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러한 기술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접근보다는 최소한 수급이 좀 외국인의 수급을 좀 바탕으로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61선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차라리 지금 55,400원인데 내가 59,000원에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오히려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 61선이 이렇게 훼손돼 있는 종목들은 아예 좀 접근을 안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61선 돌파 시에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것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를 더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바닥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불확실한 환경들로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불확실한 구름들이 하루빨리 좀 거치고 투자자들과 함께 좀 웃게 될 날을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와 8천억 원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강세를 보인 금양 먼저 보이고요. 또 새해 들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도 함께 보입니다. 또 웹툰, 웹소설 IP 성장성으로 주목받는 DNC 미디어, 그리고 삼성전자와 미래나노텍, 카카오, 기아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DNC 미디어, 나노엔텍, CJ 시푸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NC 미디어부터 보시죠. 전 세계 누적 조회수 142억 회를 달성한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IP에
애니메이션, 게임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6%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나노엔텍 보겠습니다.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진단키트주로 주목받으며 상승을 했지만 이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며 오늘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8% 넘게 주가 하락하면서 오늘 하루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CJ 시푸드 보겠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90%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에 더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 관련주로도 분류되며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5거래일 동안은 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그럼 먼저 DNC 미디어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올해 주요 IP의 성장과 함께 실적도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IP의 미디어 또 게임 확장성과 이익 성장 추이 어떻게 전망하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DNC 미디어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는 나 혼자 레벨업이 드디어 완결이 됐고요. 그리고 신작 웹툰이 6편에 불과해서 작년에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올해 1분기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외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또한 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소설도 올해 또 이제 연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웹툰으로 개발하는 그런 출시 예정도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는 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올해는 이제 신작 작품이 한 30개 정도가 런칭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이 가장 좋았는데 그때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올 4월 달경에 DNC가 보유하고 있는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그런 또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나 혼자만 레벨업의 게임 출시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출시 이전 게임에 대한 매출을 추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워낙에 글로벌 팬층이 좀 두터운 그런 작품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이상의 이런 매출은 기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실적이 실제로 나온다면은 웹툰주 중에서는 가장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도 가지고 있을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주목은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부진했지만 올해에는 또 나 혼자만 레벨업의 외전, 소설 그리고 하반기에 게임까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도 한번 살펴보면 기관이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웹툰 또 웹소설 관련 업체 중에서도 연초부터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 가격대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는 없을지 향후 주가 전망 함께 들어볼게요. 일단 뭐 마냥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하반기 게임 출시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은 가운데 약간 좀 틈새성 테마의 양상으로 웹툰주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도 뭐 핑거 스토리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의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조금 같이 테마성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실 텐데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지난 12월에 고점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만 원 정도까지의 이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데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테마성 정도의 일단 반등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조정 시에는 또 하반기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재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가격은 2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의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란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나노엔텍 보겠습니다. 중국발 검사 의무화에 진단키트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나노엔텍의 강점 그리고 진단키트 부분의 이익 확장성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사실 이 나노인텍은 이제 SK 계열 회사죠. 기본적으로 이제 레보너칩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는 2020년에 시작을 해서요. 이 덕분에 2021년도 실적이 2020년보다 150% 이상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는 2021년보다는 소폭 감액된 그런 실적은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다 진단 키트가 조금 또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노엔텍의 이런 그 장점 중에는 이 체외 진단 쪽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렌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제품을 통해서 뭐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뭐 심혈관 등의 11개 질환을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이 대형 장비를 좀 소형화를 시켜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저렴해지겠죠. 이거를 통해서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혈액 같은 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바로 지금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원격 진료가 좀 더 활성화될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지금 쏠려 있었기 때문에 진단키트주들의 고민은 역시 일단 실적 조금씩 이익이 좀 감익이 이미 좀 시작은 됐고요. 밸류에이션은 쌉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것이 주가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다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외 진단 쪽에서의 안정적 매출에 더해서 진단 키트가 현금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나노엔텍이 진단 키트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연초 주가 변동성도 말씀 주신 것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다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사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뭐 시젠이라든지 대표적인 회사들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향하는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최근에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고점이 다소 좀 낮아지는 가운데 저점도 사실 높아지는 그런 수렴하는 과정들을 좀 겪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거래가 최근에 많이 터졌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그 아래에 상당히 좀 하단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항가는 6,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만 돌파가 이렇게 뭐 이렇게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6,000원 전후에서는 서서히 좀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00원 선 전후로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CJ 시푸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최근 매출액의 90% 규모를 차지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책 관련주로도 분류되면서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J 시푸드의 공시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요, 항상 연말에 CJ 제일제당으로 이 상품 계약을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작년에도 1,400억대를 연말에 했었고요. 그 전에는 1,500억대. 그러니까 대부분 1,400억에서 1,500억대의 상품 매출을 이런 식으로 공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뭐 펀더멘탈의 변화가 크진 않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과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은 거의 뭐 평이한 수준, 뭐 이익은 소폭의 등락만 거듭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이렇게 펀더멘탈 좋아진다라고 보시기에는 다소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이제 나경원 그런 의원의 과거 이제 서울시장 출마 시절에 무상급식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CJ 시푸드가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게 뭐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 대표로 일단 뭐 이제 경선이 아직 뭐 나올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마 그래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직접적으로 CJ 시푸드가 얻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년 통상적으로 나오는 공시이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도 5거래 연속 상승세로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 역시 있어 보이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위치인지 향후 주가 전망까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은 사실 이제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접근이 사실 어려운 종목이죠. 그리고 향후에 일단 관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경원 씨가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해서 뭐 경선에서 뭐 선전을 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감안하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움직임 좀 볼 텐데요. 일단 최근에 두 번의 강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때문에 한 차례 강한 강세를 한번 보였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서 또 한 번의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한 좀 매물 부담을 좀 염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또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항가 3,400원을 돌파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펀더멘털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런 또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지 가격은 2,900원 제시해 드리는데 2,9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한번 끌고 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DNC 미디어, 나노엔텍 그리고 CJ 시푸드 점검해 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경계 늦추지 마시고 성장성 가시화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신혁승 이사가 가지고 오신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좀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성장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작가님께 오늘 종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장이 다행히 오후에 이제 좀 반등을 좀 주고 안정을 좀 취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최근에 이제 좋았던 섹터가 몇 개 있었는데, 뭐 중국 소비 섹터들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물론 어제도 중국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찾고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죠.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그 AI 분야에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로서 챗GPT 3.5 퍼블릭 오픈으로 AI 주요 관심주로서 좀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챗GPT 4.0 출시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요 사업 중에선 그 코난 그 서치, 이 부분이 이제 초대용량 데이터 검색 엔진인데 챗GPT와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로서 발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CES 2023에도 AI는 주요 화두로 적용되고 있는 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을 보면 SK텔레콤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주요 주주로 사업 확장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매출의 60%가량이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 이 부분 또한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향후 안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2월에 국군 재정관리단을 통해 75억 규모의 대규모 수주를 하는 등 기업이 이제 수주 활동, 실적이 좀 잡히는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좀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작년 10월에 그 SK텔레콤이 224억을 이 기업에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분을 20% 이상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 AI와 비디오 AI 이런 쪽에서 SK텔레콤의 AI 사업 확장에 시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됨으로써 제가 오늘 이 기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챗 GPT 이제 인공지능 챗봇 회사면서 CS2023에서 AI가 좀 주력으로 좀 주목을 받을 예정이고 또 SKT가 또 주요 주주로 좀 20%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연말부터 좀 우상향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좀 가격을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그 의외의 그 하락이 종목군들에서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AI를 비롯해서 VR, AR 최근에 그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그 흐름이 놀라운 그 좀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 기업도 그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저는 사실 어제 그 이 기업에서 좀 하락 음봉이 좀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왔던 기관들의 수급이 변치 않았다. 이 부분에 좀 그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만약에 어제 기관들의 동반 매도 거세가 나왔다면은 제가 오늘 좀 이 기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일도 소액이지만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하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지금 어제 그 음봉은 사실 그 종목단에서 굉장히 그 의외의 음봉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한 2,500원에서 25,000원에서 25,500원 밴드에서 매수를 좀 하실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35,000원 수준까지도 AI에 대한 어떤 화두가 지속되고 챗 GPT에 대한 그 시장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것이고 구글이나 여러 업체에서도 이러한 AI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흐름을 좀 타고 AI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5,000원까지 한번 열어두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짧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23,500원 수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시장에 관심이 이제 좀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35,000원 정도까지 열어두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최근에 좀 중국 시장 관련해서 임플란트나 치과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좀 훈풍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라던가 3D 스캐너라던가 좀 이런 쪽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레이를 가지고 오신 또 이유가 있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부분, 수출 데이터가 실제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된 새로운 장비 레이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월별로 매출이 잡히는데 한 10% 성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올해 예상 영업이익 344억 수준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3,277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용을 제외해 보더라도 이론적으로 한 4,500억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상승이 가능한 룸이 열리게 돼요. 우리가 그 새로운 기기, 이 기기 같은 경우가 무턱대고 그냥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 기기 같은 경우가 실제 팔려 나가는 시점 같은 경우가 한 분기 이상 지속이 될 때 기업의 이익이 동반해서 올라오게 되고 그 구조 안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의 시장 같은 경우 이제는 이 부분이 닫혀 있다가 다시 또 열리는 단계 안에서 매출까지 함께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알고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는 지금 차트를 보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0% 정도 그래도 계속 좀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조금 정체가 되긴 했지만 꾸준히 좀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차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익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 입형이랑 이런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기 추세를 넘어선 상황 안에서
이제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우선 22,700원대 가격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저점 정도고요.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때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22평 비격을 줄였을 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9,0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 뭐 가볍게 이 정도 수준은 상승이 가능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 레이라는 종목이 보니까 예전에 이기태 기사님도 한번 가지고 오셨고 또 정경미 차장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 저희가 내어주로 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꾸준하게 계속 좀 올라왔고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좀 집중을 하고 좀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김성준 부장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역시 바이오플러스도 저희에게 좀 여러 번 등장을 했던 종목인데 바이오플러스 하면은 이제 뭐 필러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하이난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좀 그 매출이 앞으로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성장의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매력 포인트 좀 주목을 하세요? 예, 일단 바이오플러스는 유일하게 그 필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DVS라는 가교제를 사용해서 필러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높은 가격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40% 중반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매출 성장도 상당히 좀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작년에도 중국 관련해서는 전체 매출에서 한 7%가 중국향 매출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8월에 이제 그 하이난에 있는 지민병원에 300억의 매출 공급 계약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도 공급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작년 전체 매출의 한 20%대 정도 수준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올해의 실적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하이난석은 뭐 일단 인구도 작은 부분들인데 향후에 하이난의 안착 이후에 중국 본토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역시 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70개국 정도로 수출을 했는데 올해도 뭐 남미나 중동 쪽에 추가로 또 수출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수년급이 대략 한 800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진출을 또 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충북 음성에 대규모 공장을 현재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2024년 말 정도 완공이 되면은 2025년에는 작년보다도 대략 매출이 5배 정도 껑충 뛸 수 있는 이런 또 실적이 지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뭐 유착 방지제 역시도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 1분기에 대만이나 브라질에 또 수출 허가까지 이어진다면 첫 번째 수출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실적을 대략 매출액 한 900억 대 영업이익 한 400억 그리고 순이익도 300억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타 필러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40% 중반으로 나오는 데다가 밸류에이션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사실 뭐 지난 11월에 그 무상증자를 1대 3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이제는 다시 좀 돌아설 수 있는지 기관 매수세도 좀 양호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오히려 매물 부담으로 이어졌고요. 근데 같은 시기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오히려 이 회사는 계속해서 조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조정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일단락되면서 최근에는 지수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초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대비로 퍼 관점에서 본다면은 10,000원 정도가 퍼 한 2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께 AS 한 종목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11월 정도에 저희에게 여러 차례 좀 장기 투자로 나는 이 종목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포스코홀딩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갔거든요. 30만 원 네. 넘어서면서 말씀 주시고 나서 굉장히 잘 가다가 아. 최근에는 좀 꺾였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AS 한번 네. 봐볼까요? 그때 한 24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리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고조되면서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포스코홀딩스의 리튬에 대한 이슈나 어떤 뭐 이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다 해서 뭐 잘 갔는데 사실 이제 뭐 주가라는 게 오르면 그 증권사에서 커버를 해야 되고 하니까 뭐 한 29만 원, 30만 원 이 수준에서도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리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주목을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여기저기서 떠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좀 그랬는데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해 말씀드리고 지난해 말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3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이 약간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그 연말부터 시작해갖고 좀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그래도 좀 양호했는데 좀 한 3일간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나타내줬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요인은 그동안에 쌓았던 그 기관들의 매도세가 진행됐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의 합계가 이제 최근에 한 4일 동안 집중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관들의 수급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수다. 이렇게 좀 수급의 전환, 매수로 다시 돌아서는 게 필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계속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61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약간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졌으면 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접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다행히도 금일 밑꼬리를 달면서 재차 61선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흐름을 탈 수 있겠으나 이것을 맞고 떨어질 경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대형주에서 강조하시는 61선을 어제 이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 조금 더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기관의 수급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이사의 코난 테크놀로지, 이성웅 이사의 레이 그리고 김성준 부장의 바이오플러스 만나봤습니다. 유튜브에 네오주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포트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홈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상승장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